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현석입니다. 국내 대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띄엄띄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종합적인 모습을 좀 정리해 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동안 대만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요번에 갔다 온 게 세 번째 갔다 온 건데 보면 볼수록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대만 그 행정구역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현이라고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역지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지금 보시면은 전체 인구가 한 2,300만 명 정도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의 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만은 전체 면적이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고 대신 인구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대만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 핵발전소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하고 매우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좀 흐름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내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이 사실 이 중국 본토에서 이 국민당이 이 대만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1987년도까지 49년도부터 87년도까지 대만은 계속 계엄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투표도 진행되지 않았었고 새로 국회의원도 뽑지 않았었고 계엄 상태가 계속 진행됐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80년대 후반에 적극적인 민주화 운동이 진행이 됐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94년도에 이제 그 총통 우리식으로 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하고 역사가 많이 비슷한데요.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한동안 오랫동안 독재가 진행됐었고 거기서 민주화 운동이 진행됐었고 그러한 것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발전소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번역을 해서 뭐 국회 내지는 뭐 정부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사실은 똑같이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 그냥 읽어버리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 입법원이고요. 정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행정원입니다. 근데 좀 독특하게도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저기 순원이 처음에 얘기를 할 때 5권 분립 제도를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 입법, 행정 이외에 새롭게 공무원을 이제 임용하는 고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감찰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보완되고 해서 원래 초창기에 조금 모델은 분명하게 입법권과 그리고 이제 입법원과 행정원이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좀 취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들은 사실 좀 대통령제, 미국식 대통령제도에 좀 비슷해져 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통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고요.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선거 결과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국민투표 얘기들이 몇 번 나올 텐데요. 사실 국민투표의 결과와 선거의 결과는 항상 대부분 일치되거나 뭐 이렇게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이제 처음으로 장제스 총통이 이제 취임한 이후로 국민당이 계속 2000년도까지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랬다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민주진보당이라고 하는 민진당이 이제 정권을 처음으로 잡게 되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됩니다. 이것도 참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계속 오다가 한국에서도 이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야 이제 정권 교체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는 파란색 이제 국민당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96년도까지 쭉 이어졌다가 2000년도에 민진당에 천수입된 총통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2번 이제 계속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다시 국민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2번 연임을 하고 2016년도에 차잉잉 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2번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24년도에 라이칭더라고 하는 총통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면 색깔이 파란색하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만에서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민당 계열을 이제 보통 범남연맹 우리 보통 이게 남색인 거죠. 그렇게 부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민진당 계열의 경우에는 녹색을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범녹연맹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3정당으로 민중당이 지금 이제 전체 중에서 8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중당, 국민당이 함께할 경우에는 남백연합 내지는 남백양당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가지고 칭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2024년도에 총통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있었는데 2024년도에 총선 선거에서는 알칭더가 이제 총통이 되었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제1당 지위를 갖지 못해가지고 현재는 여소야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핵발전소가 크게 제1, 2, 3, 4에서 4개 지역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헷갈린데요. 그냥 제1 핵발전소의 안에 제1호기, 2호기가 있습니다. 2 핵발전소에 1호기, 2호기. 그래서 전체 8개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6개가 실제로 운영됐던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부르면 너무 헷갈리고 실제 대만에서도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지명이랑 연결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발전소를 진산 핵발전소, 고어성 핵발전소, 만산 핵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을 부르기도 하고요. 4, 5기 같은 경우에는 룩먼 핵발전소 이렇게 부릅니다. 1, 2, 3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이미 가동을 했던 것이고요.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폐쇄가 되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게 2016년도에 민진당의 당시 총통이었던 차이잉원 총통이 비핵 가원 아까 나왔었던 그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멈추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고 6기의 핵발전소를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시작했고 요번에 마지막 핵발전소 6번째 핵발전소가 멈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핵발전소 룩먼핵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공정률 98% 사실상 해결료를 장착해서 스위치만 키면 되는 그런 핵발전소였는데 국민들의 반대가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동을 한 상태에서 핵발전소를 돌리지 않은 핵발전소가 전 세계에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대만입니다. 한 군데가 필리핀, 한 군데가 오스트리아. 이게 3군데가 그런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럼 전기를 뭘로 쓰느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일단은 대만에서 핵발전 비중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9년이었고요. 전체 전력 중에 18.1%가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핵가온을 선언했었는데요. 비핵가온 이전에 2015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전력 중에 14% 정도가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프 보시면 청록색으로 있는 것이 핵발전 비중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막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줄어들었고 왜냐하면 전체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핵발전 비중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전기를 뭘로 쓰고 있느냐? 전체 전력 중에 43%를 천연가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석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핵발전, 풍력, 태양광, 풍력,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독일과 영국이 보통 이제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가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핵발전을 먼저 완전히 멈추고 석탄을 줄이는 계획을 이제 했다면은 영국은 먼저 석탄을 줄이는 계획을 먼저 하고 뭐 명시적으로 탈핵을 선언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핵발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좀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마지막 핵발전소가 가동되던 5월 17일 현재의 전력량 그래프가 더 오른쪽에 나옵니다. 가장 밑에 있는 핑크색이 그 이제 핵발전 비중인데요. 전체 약 한 3% 정도의 전력량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낮 12시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면은 완전히 0으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가스,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전력을 채우는 것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 현재 대만의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보시면은 태양광이 13.6기가와트, 풍력이 3.9기가와트입니다. 한국이랑 비교해 본다면은 한국에 비해서 태양광은 좀 용량이 작고요. 풍력은 좀 더 많은 그런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을 보시면 저기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저 빨갛게 보이는 저게 실제로 풍광을 그래프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붉은색이 짙을수록 이제 바람의 질이 좋다는 거거든요. 저 정도면은 우리 보통 영국의 북해가 굉장히 바람의 질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반해가 접근 끝나고 저 지역 몇 군데를 가서 봤는데 정말 바람이 좋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은 아무래도 남쪽 지역에 조금 많고요. 풍력은 이쪽 대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군데 지역에 지금 저쪽 오른편에 보이는 그래프 중에서 여기 검은색으로 칠해 있는 이게 정답 해상 풍력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육상 풍력도 일부 있고 이제 해상 풍력도 있는데 저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TSMC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전체 전력 중에 지금 10% 이상을 TSMC 한 군데가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TSMC의 이제 팹이라고 그러죠.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단지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인터뷰를 해 봤을 때 한 군데 모아놓지 않고 지역으로 분산해서 갖고 있는 이점들을 잘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국내에서는 제4핵발전소와 관련한 반대 운동들이 많이 알려졌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는 1, 2, 3 발전소 반대 운동도 있습니다만은 4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인식이 좀 되었습니다. 이 4핵발전소는 1980년대부터 부지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던 중에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 운동들이 확산됐고요. 계속 9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반대 운동이 막 시작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94년도에 꽁야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꽁야오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독자적으로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의 96%가 이제 건설을 반대하는 일들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건설 계획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근데 중간중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건설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가 또 착공을 했다가 중단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됐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한 방을 딱 때리게 된 게 2014년도에 민진당 전 대표가 이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반칙 농성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 당시에 지지단식 했던 것들을 이렇게 약간 묘사해 놓은 전시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제일 오른쪽 위에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 저렇게 단식을 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수만 명이 집회를 하는 큰 시위가 있었고 사실은 차이잉 정부의 비핵화 선언이 된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같이 맞물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완전히 멈췄죠. 94년도에 꼭나오에 이제 그 주민투표가 처음으로 있었고요. 이거는 대만이 지금 국민투표법이 굉장히 우리보다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법 개정 이전에 진행이 됐던 거고요. 94년도에 꼭냐오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 면 단위 정도 되겠죠.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정도가 했다면은 96년도에 타이페이하고 그리고 이란현이라고 하는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는 그 시 정부가 주최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합니다. 보시면은 96년도 타이페이시에서 주민투표를 하는데 당시의 시장이 천수익뱀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총통이 되신 분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면서 이제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랑 같이 되었고요. 저희가 당시에 이걸 대만에서 주민투표한 거를 그냥 보고 만 것이 아니라 일본하고 한국에서도 우리도 비슷한 걸 진행해보자라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2000년도 니간다 현의 막기정 한국에서는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에도 많은 영감을 준 그런 투표가 되겠습니다. 대만의 반핵운동에서는 이 국민투표를 이제 빼놓고 얘기하기 힘든데요. 일단은 2003년도 이전에는 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요건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처음 민진당이 이 제4핵발전소 문제를 국민투표로 하자라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국민투표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법 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법이 절차가 바뀌는데요. 현재 있는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8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전 국민 중에 현재는 약 1만분의 1 정도의 서명을 먼저 받고 그리고 1.5%의 연설을 한 번 더 받으면 그걸 가지고 국민투표가 성사되게 됩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작다 보니까 1,800명 정도의 서명을 받고 약 29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투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을 33만 명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 인구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전체 투표 선거인단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면은 법적으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여러 번 절차가 있었는데 현재는 2년마다 한 번씩 8월 넷째 주 토요일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국적인 국민투표도 가능하고 지역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발의하는 형태도 가능하고 그리고 입법원, 국회가 발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일단 먼저 국민투표가 있었고요. 이때는 찬핵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 차이잉 원 정부가 비핵가운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2025년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멈춰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찬핵을 하시는 분들이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 찬핵 진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황스수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서 다음번 국민투표도 여기가 주도해서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당시에 이 찬핵 진영에서는 이핵 양로 핵발전소를 통해서 녹색을 키운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북극곰 탈도 쓰고 다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59.5%가 동의해서 전기사업법 조항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핵 정책은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발표를 했죠. 이걸 좀 설명도 드리는 이유는 국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행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2018년도에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7번 항목부터 16번 항까지 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그 중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성소수자와 관련한 것들, 아니면은 저기 석탄 화력 발전소와 관련한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국민투표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2021년도에 또 국민투표를 하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국민투표를 할 때 선거하고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두 개를 분리시켜서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법을 가지고 4개의 사안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진행했고 그 중에 한 개가 사핵발전소 공인 해제와 상업운전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투표를 합니다. 이때는 선거랑 분리시키다 보니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4핵발전소는 완전히 폐쇄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대표 발의자도 역시 황스수라고 하는 분이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2018년도와 21년도의 국민투표 이외에도 이게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2017년도에 대만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정전사고가 생깁니다. 대만의 거의 64% 정도가 전기가 나가버리는데 대만의 가스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게 되는 실수로 밸브를 잠궈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국내에서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탈원전 때문에 정전이 생겼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요. 근데 실제로는 2017년 당시는 한 개의 핵발전소도 멈추지 않은 상태. 첫 번째 핵발전소 멈추는 게 2018년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방들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나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액션들이 진행되어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은 지금도 대만에서는 탈핵이 굉장히 쟁점이 큽니다. 민진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행정원 원장을 하고 있는 주름타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국내 언론보다는 외신들을 향해서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국내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블룸버그하고 작년도에 어떤 걸 했느냐. 대만은 새로운 핵기술 사용에 열려있다. 그래서 AI 반도체 수요에 핵발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당하고 민주당 같이 이제 서로 연합을 해서는 핵관리법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마치 원자력 안전법과 관련한 것인데요. 여기에 법을 개정해서 기존에는 모든 핵발전소의 수명은 40년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그 20년 추가로 수명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발전사업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법이 이제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 그림은 이게 대만 국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피켓을 들고 단상으로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피켓 들고 있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해야지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 있다. 아니면은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 뭐 이런 내용을 들고서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러면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법 통과 이후에 여러 장관들이나 대만전력이 얘기를 했었는데 짧으면 1년 6개월, 길어도 3년 반은 걸릴 것이다.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전력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만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수명 연장을 신청할 생각은 사실상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수명 연장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발전소 보시면은 1발전소의 경우에는 이미 해체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나 관련한 것들이 이미 해체에 들어갔고요. 이 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후 해결료 저장고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언가를 이렇게 돌릴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3발전소의 경우에는 그나마 최근에 멈췄기 때문에 좀 나은 편입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재 2, 3년 동안은 본격적으로 해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앞으로의 이제 완전한 형태의 탈핵으로 갈 것이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재 라이칭거 총통의 임기가 2028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이별이 없는 한 이 3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정치적인 공방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 국민투표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만의 정치 상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한국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개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소야대 상황이고 야당들이 법안을 마구마구 만들다 보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을 파면하자라고 하는 아주 큰 그 사회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대파면 운동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국회의원 파면을 위해서는 이 3단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는 1% 이상 서명 받고 그 다음에 10% 서명 받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여야의 대립이 심각하냐면은 올해 5월 현재 모든 국민당 의원이 이 제명의 1, 2, 3단계 중에 1단계를 다 통과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파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여야 이제 격돌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당에서 뭔가 전국을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좀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올 초부터 4개의 국민투표안을 준비했답니다. 사형제 폐지 반대, 개헌 폐지 반대, 핵발전소 그리고 구제자 투표 이 준비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4개 중에서 제3핵발전소 수명 연장 국민투표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 그 내용이 입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국 돌파용으로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질문이 굉장히 묘합니다. 당신은 관할 당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3핵발전소가 재가동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야당에서 질문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데 그거를 재가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게 일종의 트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꽤 많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많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이걸 이후에 국내에서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핵발전소 관련해서 3번째 국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제 기억에 스위스가 한 3번 정도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만이 굉장히 많이 국민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종합적인 모습을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어쨌든 대만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천연가스를 많이 늘리고 석탄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대만의 전력계획에서는 2035년도까지 석탄 비중을 9%로 줄이고 천연가스를 54%까지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뤄내겠다는 거고 몇 차례 탄소 중립 계획을 만든 것을 계속 강화하는 NDC 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가가지고 TCAN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탄핵 시민행동이 만든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만든 그
안을 갖고 온 건데요. 보시면은 정부의 안보다 석탄은 더 많이 줄여야 되고, 석탄이 정부 안은 9%인데 5% 줄여야 되고, 뭐 가스는 더 많이 줄여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늘려야 되고,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 걸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천연가스 비중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급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양안관계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올 초에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 참여하는데 한국, 일본, 대만 3개 나라에 제안했던 거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 손들고 우리 함께 할래요 했던 게 역시 대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만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계획했던 것만큼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